캠핑장에서 만난 여자. 고등학교 졸업쯤이었나? 2000년도 초반쯤. 몸은 놀고 싶어서 근질근질한데 딱히 놀 데는 없고, 술은 먹고 싶고 체력은 남아돌고, 재밌게 놀 게 뭐 없을까 얘기하다가 캠핑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사복 입고 술 마시면 누가 학생이고 어른인지 알게 뭔가요? 같이 갈 놈들을 찾다 보니 모임 멤버는 유난히 체격이 크고 인상이 우락부락한 친구 A, 그리고 목사인 아버지를 닮아 독실한 기독교이면서 노는 건 좋아하는 B, 그리고 지금도 저랑 친하게 지내는 여리여리한 인상의 C. 저는 D로 칭할게요. 넷이서 제일 가까운 캠핑장에 가기로 날을 잡았습니다. 가방에 라면이며 버너, 특히나 소주를 한없이 챙겨서 오르다 보니 생각보다 걸음이 더뎌지더라고요. 캠핑장 올라가는 길이 암만 잘 다져져 있다지만 그래도 산속이거든요. 헥헥대면서 산을 오르다 보니 해는 어느새 거의 져 있고, 더 이상 늦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행히 저만치서 밝은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캠핑장의 조명이었습니다. 땀 범벅이 되어서 캠핑장에 도착해 주변을 둘러보니 생각보다 너무 밝고 사람도 너무 많더라고요. 아우, 놀자고 왔는데 사람들한테 치여서 제대로 못 놀겠다. 이럴 거면 여기 왜 오냐? A가 살짝 짜증이 난 듯 했습니다. 어딜 가나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는 분위기에 A다 보니 저와 친구들은 눈치만 살폈죠. 힘도 들고 배고프고 빨리 쉬고 싶은 마음에 좋은 장소를 물색하기로 했습니다. 어디 좋은 곳 없을까 하고 두리번거리다 보니 캠핑장 안쪽으로는 나무로 가려진 풀숲이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한산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도 조명이 없다 보니까 조금 무섭긴 했는데 사람이 넷이다 보니까 조금 용기가 생겼습니다. 바스락거리는 풀숲을 헤치고 나무 사이를 이리저리 피해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등 뒤로 비춰지던 캠핑장 불빛은 거의 안 보이고 시끄럽게 떠들던 아저씨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죠. 얼마나 왔을까요? 풀숲이 많이 없고 맨 땅이 보이는 곳이 나왔습니다. 나무가 얼기설기 뻗어 있어서 달빛이나 그런 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조금 어두운 곳이었지만 아무도 무서운 티는 내지 않았죠. 남자들의 그런 가오 있잖아요. 누구 하나 무서운 티 내면 쪼다 취급하는 거. 어차피 무서운 것도 취하면 그만, 배부르면 그만이다 싶어서 얼른 자리를 펴고 버너를 세팅하고 술을 꺼냈습니다. 남자 넷이서 소주 대병 까놓고 되도 않는 색드립하며 미친놈 개놈 쌍욕하며 낄낄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가 아닌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제일 먼저 들은 건 저였나 봅니다. 제가 흠칫하는 순간에도 A, B, C는 놀기 바쁘더라고요. 야,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뭐?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 아니, 여자 목소리 같은 거. 야, D, 여자 있으면 여기 좀 앉으라고 해라. 분위기가 이러니까 쫄리냐? 무섭냐? 술 좀 들어간 A가 빈정거리며 낄낄 웃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자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아니라고, 좀 조용히 좀 해봐. 제가 장난이 아니라고 느꼈는지 A도 웃음을 멈추고 잠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람에 나뭇잎이 흩날리는 바스락 소리, 그 속에서 여자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C가 질린 표정으로 작게 말했습니다. 야, 이거 뭐냐? 아, 몰라. 야,
여기 여자가 있을 만한 곳이 되긴 하냐? 분명히 모두가 들은 분위기였습니다. 이 분위기에 여자 흐느낌이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잖아요. 모두가 같은 생각인 듯 했지만 A는 아니었습니다. 술까지 들어간 데다 평소에도 무서운 게 없는 조폭 인상의 A는 안 그래도 험한 인상을 더 험하게 구기며 누가 밤중에 울고 그러냐며 소리를 질렀죠. A의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들은 건지 그 흐느낌은 멈추고 울음을 삼키는 듯한 끄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적어도 귀신은 아닌 것 같았죠. 야, 저 뒤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무슨 누가 불도 안 켜고 저기 혼자 있겠냐? 야, 네가 가봐. 아우, 만만한 게 나지? 야, 어디? 저쪽? 어디서 귀신 흉내를 내고 있어? 야, 내가 잡아온다. A는 술 마시던 종이컵을 구겨서 땅에 소리나게 던져버리고는 벌떡 일어나 소리가 나는 풀숲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서움보다 궁금함이 컸던 우리 나머지는 셋이서 안 무서운 척 서로 팔뚝을 꼭 잡고 A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뭐야 이거? 1인용 텐트가 나왔습니다. 그닥 크지 않은 녹색에 칙칙한 1인용 얇은 비닐 텐트. 끄끄거리는 소리는 그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열이 받을 대로 받은 A가 우리가 채 말릴 새도 없이 텐트의 지퍼를 거칠게 열어 제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는 A. 저기 괜찮으세요? 그리고 갑자기 급 매너남이 된 A. 벙찐 우리가 기웃거리며 A의 등짝 너머로 본 건 길고 웨이브진 검은 머리에 눈이 빨갛게 부어오른 20대 초중반쯤 되는 듯한 여자였습니다. 무엇보다 꽤 예쁘더라고요. 아마 A의 태도가 급속도로 바뀐 건 그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안에서 작게 후레쉬 하나만 켜놓고 있던 터라 텐트를 다 잠궈놔서 불빛이 보이지 않았나 봐요.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불편하셨으면... 여자는 얼마나 울었는지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었습니다. 추워서인지 갑자기 나타난 곰 같은 A가 무서워서인지 조금 떨고 있더라고요. 아휴, 아닙니다. 제가 실례를 범했네요. 여자분이 혼자 이런 곳에 있을 줄은. 저 괜찮으면 안에 좀 들어가도 될까요? 네. A가 냉큼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더니 우리에게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빨리 앉으라는 무언의 눈빛. 정말 앉기 싫었습니다. 왜 잘 마시던 술을 버리고 왜 내가 여기 들어가야 하냐고. 서로의 눈치를 보며 한 명씩 들어가 동그랗게 앉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린 절대 그 여자가 무서워서 망설였던 건 아닙니다. 친구의 의리로서 그 자리에 앉은 거죠. 아무튼 그 좁디 좁은 1인용 텐트에 전부 무릎을 세워 앉고 후레쉬 불빛 하나에 의지해 다같이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A라고 합니다. 이쪽은 제 친구 B, C, D고요. 울음소리가 걱정스러워 둘러보러 왔습니다. A는 아까 소리 지른 건 기억이 없는 듯이 아무튼 저렇게 말하더라고요. 여자도 그닥 개의치는 않는지 살짝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저 괜찮으시면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이 산중에서 혼자 울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A가 어느 때보다 진지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여자가 정말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여자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데 제가 아무리 잡고 애원해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집에 사진을 두면 아무래도 절대로 그 사람을 못 잊을 것 같아서 사진들을 먼 곳에 묻으려고 왔어요. 말을 겨우 마친 여자는 다시 고개를 무릎에 파묻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자의 커다란 등산용 배낭 옆엔 박스가 하나 있었는데 선물용으로나 쓸 법한 예쁜 종이 박스에 사진이나 작은 인형, 장식품 같은 게 이것저것 담겨 있었습니다. 사정을 들으니 조금 불쌍하긴 하더라고요. A는 어째 조금 신이 난 표정이었습니다. 기쁜 기운을 감추고 다시 진지한 표정이 된 A가 사진 묻는 걸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야, 아이, 그래도 그런 건 이분 혼자서도 할 수 있는데. 야, 그래도 땅 파는 걸 이 가녀린 분이 어떻게 하겠냐? 우리 같은 멋진 남자가 도와줘야지. 안 그래? 그건 동의를 가장한 강요였습니다. 여자가 고맙다고 인사하더니 사진 박스만 좀 들어달라며 부탁을 했습니다. 사진 박스는 C가 들고 배낭도 꽤 무거워 보이길래 제가 들려고 했는데 배낭은 괜찮아요 라면서 여자가 제 손을 조용히 밀쳐내고 자기가 가방을 매더라고요. 뭐 저야 좋았지만요. 우리가 말린다고 듣지도 않을 A고 그렇다고 A만 두고 가자니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서 일단 같이 파묻기로 하고 텐트 밖으로 5이 모두 나왔습니다. 여자가 야전삽을 들고 나올 때는 솔직히 조금 흠칫했는데 그 야전삽을 조용히 A에게 넘겨주더라고요.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살짝 허리를 숙이는 여자의 얼굴은 창백한 기가 있어서 예쁘긴 하지만 그닥 매력적이진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선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남의 이별 소식에 살짝 입꼬리를 올리고 있는 A를 빼고 말이죠. 여자는 사람이 다닐 만한 곳은 묻기 싫다며 더 안쪽으로 가길 원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눈빛은 아랑곳 없이 A는 당차게 원하는 곳으로 가자며 씩씩하게 앞장서더라고요.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길을 잃지 않게 나뭇가지를 꺾어가면서 전진했습니다. 제일 앞이 A, 그 뒤로 바짝 붙은 여자, 그 뒤로 목사 아들인 B와 저 C의 순서로 가고 있었습니다. 길도 넓지 않은 나무 사이와 풀숲을 헤치며 가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우린 애초에 텐트에서 사용할 작은 조명만 가져왔죠. 진행 방향을 비출 후레쉬 같은 건 없었거든요. 여자가 가지고 있던 작은 손전등, 그게 다였습니다. 여자가 앞을 비추고 그리고 A가 길을 헤치며 걷는 식으로 여자가 마음에 드는 곳을 찾으면 말해준다고 했습니다. 어둡고 서늘하고 옆에 돌아보기도 무섭고 땅만 보며 걷다가 간간히 앞서가는 B의 가방만 쳐다보는 게 다였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갑자기 걸음을 멈춘 B 때문에 땅만 보고 있던 제 머리가 B의 가방과 꽤나 세게 부딪혔습니다. 아! 야, 이 미친. 안 그래도 기분 잡치는데 너까지 왜 이러냐? 아우. 야, 뒤. 왜 임마? 넌 나 믿지?